안녕하세요. 윤소희의 음악인류학 수화음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음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중국, 그리스 하면 사실상 동서양 음악의 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의 그 정신 세계, 그 다음에 우주관 이런 거를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음악 하면 딱 소리로 떼어 있지만 예전에는 음악이 곧 철학이고 사상이고 수학이고 우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상세하게 얘기는 못 해도 간단히 이분들의 그 활동 시기라든지 요 정도만 짚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제일 어른이시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근데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민교육으로 음악과 체육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음악 하면은 서양에는 플라톤, 동양에는 공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으로 유명한데 그 음악에 있어서도 선법 이론까지 아주 치밀한 그 음악 학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중국으로 와보면 이제 유가의 이풍력속이라 했는데 예, 유교의 그 공자와 밑에 그 맹자, 순자 이런 분들은 음악으로 정치를 하고 음악으로 교육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공자의 그 시경과 얘기가 있는데요. 오경 중에 시경 얘기 두 개가 다 공자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시경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 가사들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얘기는 왜 오경 중에 하나인데 경이 아니냐면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그 제자들이 활동한 그 기록을 자꾸 모여가지고 그것을 묶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례, 악기부터 해갖고 관원상제 여러 예법이라든 이런 게 다 실려 있습니다. 이 공례, 악례는 이제 요즘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음악 교과서 뭐 악보가 있고 뭐 그런 것보다 그 음악을 연주하는 자세, 마음가짐, 정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맹자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성악설 하면 이거 사람이 나쁜 본성을 지녔다 이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그 인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그런 그 인간의 이라든지 음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유가와 대칭을 이루는 도가가 있는데 유가가 이풍력 속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면 도가는 이제 초발 탈속 이렇게 우리 발 하면 발색한다 뭐 발군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초월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사상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묵자라는 분은 이 예학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학은 폐지를 해야 된다. 예학으로 사치를 부린다. 예학으로 권위를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예가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중요한 분은 이제 해강인데요. 이분은 이제 성무애락론이 있습니다. 소리에 무 없다, 애락. 소리 그 자체는 뭐 슬프고 기쁨이 없다. 소리 그 자체에 그냥 울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육아에서는 안 그래요. 모든 음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보면 다들 이래 장수를 했는데 해강은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해강은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중림 칠연, 그 중림에 대나무가 있는 그게 숲에서 살았던 일곱 칠연 성현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사상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어서 사시 그 곡 4개 사시 농가를 지어서 남겼는데 그것도 굉장히 명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금 연주에 뛰어나서 그 이분이 광릉산을 그렇게 잘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형을 받을 때 제자들이 형을 받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3천 명의 제자가 몰려와서 이 광릉산을 배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마천의 그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그 생활과 정치 이런 것을 비난을 해서 형을 받고 해서 그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 도가는 초발 탈속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여기 금 연주하는 사람은 항상 해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본질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 보통 저희가 소크라테스를 제일 이렇게 왠지 제일 옛날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피타고라스가 BC 569년이 생일 그 태어난 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보면은 공자가 BC 551년이니까 피타고라스가 제일 어른이네요. 그 다음에 순자는 BC 298년. 그 다음에 중국의 노자와 공자가 그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은 정확한 연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났다는 그 얘기도 뭐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그 맥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가의 그런 그 생년월일이라든지 활동 시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차근히 비교해 보시고요. 이것만 얘기해도 뭐 얘기가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할 수 없이 제가 이 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중국의 율정 사식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그 이제 얘기했듯이 중국은 하나하나의 우주적인 의미, 그다음 일상의 의미 이런 걸 다 부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천지, 음양, 사시, 오행 이런 것을 음에다 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적인 체제가 처음으로 잡힌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이 주나라 경왕의 기록에 보면 그 사서에 벌써 그 12율이 무엇인가 하는 묻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12율이 정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옥타브를 12등분을 해서 그 12율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12지지와 연결하는 그런 역법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시춘추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하는데요. 이 여부리가 지은 이 여시춘추는 선진시대의 여러 학설과 설화, 사실 이런 것을 모아서 편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악률에 관한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황제가 음악을 담당하는 신하에게 명해서 이제 율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대나무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고르고 매끄러운 것을 가져왔어요. 그 길이가 39푼인데 그것을 불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대통을 만들어서 완유선 밑으로 가서 봉황새 울음소리를 듣고 12율을 나누었는데 순놈이 우는 소리를 6율, 암놈이 우는 소리를 6녀라고 해서 12율이 되었다 했는데 이건 그냥 그 맥락과 그 상징적인 코드로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울 편종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상형 문자를 썼잖아요. 근데 악자에 보면 이 갑골문과 금문의 이 모양이 꼭 그 뭐랄까 제사 지내는 형상이죠. 이 제사 지내는 형상이 이 증울 편종 여기에도 이렇게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냐면 옛날에는 가장 귀한 것을 제사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가장 귀한 거, 음악도 가장 좋은 음악을 제사 지낼 때 연주를 하고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거냐?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전국시기에 악기입니다. 전국식인데 보세요. BC 403년 2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그 대단한 악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거냐? 증나라의 을이라는 왕후의 묘소에 12반음으로 조율된 종이 65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1978년 우한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또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때가 저기 그 북경 올림픽 때 그때 이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연주도 하고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산식이 발달을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유튜브에서 증후울 편종, 예, 한자로 물론 해야 되겠죠. 하면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분 손익법 하는데 사실은 3분 익손법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피타고라스 할 때 한번 했었고 또 다음에 네 번째에 할 거니까 지금은 기준음부터 하겠습니다. 기준음을 기장 81개로 해서 삼으면 3분 이기를 먼저 하면 108이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81의 3분의 1은 27이거든요. 그 이것을 더하니까 10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음의 3분의 1인 36을 빼면 7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오음이 산출되는 순수가 궁상각치우가 아니라 치우궁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이 가운데 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세종임금은 뭐랬냐면 우리의 음악은 중국과 달라서 궁이 가운데 있다 해가 중성이 궁이다 이런 말이 악학개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 때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오음 약보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궁이 가운데 있고 하일, 하이, 위로는 상일, 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3분 익손법 이후에도 또 계속 그거 3분 손익법이 강조가 되면서 주제의혹에 의해서 그게 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정설로 받아지는 것은 사기의 율서 이후이고 궁상각주가 요즘은 그냥 딱 고정이 돼서 중국 음악의 이치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금도 논쟁의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다음에는 12율중 3분 손익을 이제 바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